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상당히 확장성이 높은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웹에, 즉 HTML 그 문서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텍스트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이렇게 찾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분야가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패키지들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화인데, 이 자동화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사무에서 필요한 그 업무들을 뭐 엑셀 같은 거를 포함해서요, 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포함해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자동화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나 또 케라스 이런 패키지들, 떼아노 이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기계학습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어떤 기계학습 패키지를 쓰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리뷰 그 페이지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제작, 전통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 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또 에디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도 이런 패키지들을 이용하면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많은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거나 또 거기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 거기서 또 어떤 모델을 찾는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패키지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UI 프로그램, GUI라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이제 그래픽하게 뭔가 사용자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즐기기 뭐 이런 것들. 게임은 뭐 파이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성능이나 속도 이런 면에서는 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이미지 처리 같은 거, 이미지 뭐 포토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패키지를 사용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계속 확장돼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할 내용은 뭐 웹크롤링 이런 것보다는 이제 파이썬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 해석, numerical analysis, 전통적인 거죠. 그런 것들하고 이제 머신러닝 쪽, 이런 쪽을 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교재도 온라인상의 교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책으로 된 교재를 사용해도 좋겠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너무나 좋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파이썬 기초, 기초에 해당하는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온라인 그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자를 위한 온라인 그 파이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치 해석 기본 에서 이제 이 수치 해석을 하는 그러한 그 교재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치 해석은 이제 공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과학에서 중요한 분야였었죠.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포트란으로 이제 수치 해석을 많이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나 C++로 이제 구현했고, 그 또 이외에는 이제 매틀랩이라고 하는 이제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수치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파이썬으로 이렇게 매틀랩을 대체해가면서 수치 해석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수치 해석 교재는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기계학습은 여기 Introducing Scikit-learn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사용해 보시면 온라인 교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창, 그죠? 커맨드 창을 만들었잖아요. 커맨드 창을 만들었고, 이거를 바탕화면에 이제 두고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치면, 그죠?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치면
그 파이썬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 여기서 파이썬 지금 파이썬이 구동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파이썬 해석 방식의 이제 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이제 가장 기본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면 프린트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에서 이렇게 이중 따옴표하고 hello 그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hello 파이썬 그다음에 이중 따옴표 이렇게 그다음에 엔터 해보시면 이제 hello 파이썬이라고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썬이 이제 구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ead는 이렇게 그 다음에 hello 파이썬이라고 할까요? 파이썬 head는 파이썬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head라고 하는 변수에 스트링 파이썬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이제 할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드에 파이썬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ai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 칸 띄고 is 한 칸 띄고 fun 이렇게 하고 봅시다. 자 그러면 tail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또 is fun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서 우리가 프린트 자, head 플러스 tail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스트링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링과 스트링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어 붙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바로 파이썬의 문법, 파이썬의 이제 규칙이죠. 그리고 이 스트링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면 컨트롤 G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명령어 모드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탕화면에 이거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윈도우를 눌러보고 여기에 폴더를 쭉 내려가 보면 P항에 파이썬 3.8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내려가 보시면 몇 가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 3.8 있고 파이썬 3.8 매뉴얼스가 있고 파이썬 3.8 모듈스 덕스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파이썬 3.8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이겁니다. 그죠? 뭡니까? 명령어 창에다가 지금 파이썬을 실행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파이썬 실행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 본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여기 폴더 찾기에 들어가 가지고 파이썬 P로 시작하는 파이썬 3.8에 들어가 보면 자 이번에 이제 사용할 건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 이거를 실행하면 요런 게 떠요. 그러니까 파이썬 3.8.5 쉘이라고 하는데 파이썬 아이들을 실행시키면 똑같이 이제 하얀 바탕에 여러가지 파이썬 모드가 뜹니다. 즉 프린트 hello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파일에서 new file이라고 해보세요. new file 해보면 뭐가 뜨냐면 어떤 에디터가 떠요. 에디터. 자 그래서 이 에디터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head는 파이썬 그 다음에 tail은 이거 is fun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자, head 플러스 tail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방식은 뭡니까?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 줄을 모아서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할 때는 런을 하면 돼요. 런은 근데 키보드 단축키가 F5죠. 자, 근데 런하기 전에 이 파일을 이제 어디다 저장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저장하는 위치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장 오케이 확인하고요. 우리가 그 처음에 C에 템프라고 그랬죠. TMP 여기다가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럼 1.py라고 하는 파이썬이 저장되면서 여기에 보면 실행이 돼요. 자, 리스타트 C 컬론 루트 템프 슬래시 1.py 그죠? 이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다시 F5 또 실행되죠? 또 F5 또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 내용은 이제 저장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장이 돼 있는 위치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자, 저장된 위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봅니다. 어디라고요? C에 템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자면 1.py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파이썬 소스가 저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자, 이 방식은 뭡니까? 이 에디터 방식, 그죠? 그리고 에디터인데 작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행까지도 다 해주는 그 인테그레이티드 에디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 강의에서 이거를 주로 이제 쓸 겁니다. 인터프리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디터를 사용해서 IDE, 그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통합 그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쓰겠습니다. 아이들에서 새 파일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 long을 자 head 플러스 tail이라고 하고 print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long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자, F5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확인하면 이제 저장을 또 하죠. 파일이 새로 또 추가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파이썬 is funny 몇 번이요? 5번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이제 파이썬 문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스트링을 이렇게 곱하기로 해도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 주는 방식으로 파이썬이 알아듣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뭐 126 곱하기 뭡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그냥 126개 줄이 쫙 그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26개 지금 줄 그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옵션에서 보면 이 configure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좀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16 정도 어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14 정도 어플라이. 뭐 제가 화면을 해상도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2 정도로 했고, 뭐 여러 가지 설정, 이렇게 색깔 설정이라든지 또 어떤 핫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오픈하면 기존에 있던 이제 파이썬 파일들을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다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최근 파일을 또 볼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에디터 파일 오퍼레이션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아이들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사용해서 여기서
코딩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파일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썬의 아이들을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도우 아이콘을 누르고 프로그램 탐색에서 파이썬 3.8 P 3.8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인데, 통합 개발 환경은 또 전문가급에서 다른 그 도구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이라는 것도 그 예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탕화면에 한번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죠. 파이썬의 3.8에서 요 아이들을 클릭하신 후 드래그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옮겨주시고요. 여기 바로 가기가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 위치만 바꿔주겠습니다. 시작 위치로 우리가 아까 C의 TEMP, C의 TEMP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 저장 및 읽기가 여기 C의 TEMP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속성에 들어가서 그 시작 위치만 C 드라이브의 루트의 템프 폴더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파일 뉴 파일 하면 에디터 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샵 키는 이거는 그 주석이라고 하는데, 코멘트 처리, 즉 문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코멘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ly python in 20R. 자, 오늘 배울 내용 뭘 배울까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오늘은 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변수 A에다가 예를 들어서 12를 할당한다. 그러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정수라고 하죠. 정수. 그리고 정수를 A에다가 대입을 했기 때문에 A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F는 12.3. 자, 뭐 예를 들면 12.0이라고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3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12.3은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F에다가 할당했으니까 F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코멘트를 뒤에다 해도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인티저다. 자, 정수다. 인티저.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실수다. 리얼 넘버. 인티저 넘버 이렇게 쓰겠죠. 사실 그런데 리얼 넘버는 우리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도 해요. 컴퓨터 용어인데, 그래서 플로트라고 하는 약어로 많이 쓰입니다. 인티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int라고 약어로 쓰고, 플롯은 이제 우리가 플롯 이렇게 약어로 쓰죠. 자,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와 실수의 이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전에 배웠지만 프린트, 그 다음에 50
곱하기 뭡니까? 이중 따옴표나 하나 따옴표나 마찬가지예요. 이중 따옴표 또는 저 싱글 코테이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A는 하고 여기다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F는 하고 여기다 F를 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F는 여기다가 A 플러스 F를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프린트는 이렇게 인수를 여러 개 줄 수 있거든요. 자, 요 인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스트링을 프린트해라. 그 다음에 요 A는 변수니까 변수의 값을 프린트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 더하기 F는 뭡니까? A는 10이고 F는 12.3이니까 24.3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양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인티저 타입이고 오른쪽은 플로트 타입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내부적으로 플로트 타입으로 이제 변환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F5 누르면, 자, 이것도 저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A는 12, F는 12.3, A 플러스 F는 24.3. 원하는 대로 나왔고 틀림이 없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좀 더 보기 위해서 한번 파이썬에 타입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변수든 뭐든. 자, A의 타입이 뭐냐? 타입이라고 데이터 타입을 얘기해요. F의 타입이 뭐냐?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F의 타입은 뭐냐? 이게 좀 궁금하죠? 자, 가로는 항상 열고 닫고 짝이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A는 타입이 int, 그죠?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고, F는 플로트라고 하는 클래스고, 또 A 더하기 F도 플로트라고 하는 클래스다. 뭐 클래스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타입, 정수 있죠? 그 다음에 실수, 플로팅 포인트 넘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트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rue냐 false냐 이런 불리한 타입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학이나 과학에 가면 또 복소수도 있어요. 복소수도 있는데 한번 복소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복소수를 10.5 더하기 2.67 곱하기 1j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소수 표현법인데 10.5는 이제 실수부고요. 2.6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수부인데 1j라고 하는 이제 허수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프린트 어떻게 해요? C는 자, 한번 C를 출력해봐라. 그죠? 그러면 타입 C는 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소수니까 이게 실수분은 얼마고 허수분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C.real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변수의 이 리얼 파트 실수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img는 이제 허수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배우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출력을 해봐요. 뭔가 빨갛게 나왔으면 이게 이제 에러가 떴다는 얘기죠. 요 img가 없다. img가 아니고 imag입니다. 5. 이렇게 해서 복소수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타입은 컴플렉스라고 하는 클래스다. 실수분은 10.5고 허수분은 2.67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 여기까지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